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됐었는지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를 다시 재평가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더 많이 부패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죠. 국가기관 장이라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양심이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당연히 직을 내려놔야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정부가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직을 내려놔도 내려놨어야 되는데, 전에는 진짜 끝까지 버팅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팅기면 버팅기수록 전현희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야, 저런 여자가 어떻게 저런 전현희 같은 사람이 네.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그 전현희 같은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될 수가 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현희를 둘러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전현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추미애 같은 경우는 아들 문제가 있었죠. 황제 휴가다 이래가지고 남들은 누릴 수 없었던 휴가를 추미애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 당시에 국가권익위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아들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던 것인데요. 추미애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검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뭐 이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추미애가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권익위가 2020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추미애 바로 전임자였던 조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의 이제 딸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2019년도에 권익위가 이해충돌이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럼 질문이 드는 겁니다. 아무런 다른 요소의 변화가 없어요. 추미애도 법무부 장관이었고 조국도 법무부 장관이었고, 추미애도 자식 문제가 있었고 조국도 자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가 둘 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추미애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안 된다라고 하고, 조국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이냐? 유의미한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에 이해충돌이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은 박은정 권익위원장 당시였다라는 것이고, 2020년도에 추미애는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내렸던 것은 누구였다라는 거? 전현희였다라는 거. 박은정이었던 거냐 전현희였던 것이냐, 이거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추미애가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뭔가 좀 전현희가 이렇게 좀 직무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간섭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이번에 드디어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현희가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가지고 유리하게끔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전현희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이 5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하나같이 진짜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추미애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이제 권익위가 2020년도에 유권 해석을 하면서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 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추미애가 아니라 그 전현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이 판단해가지고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언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권익위 실무진이 9월 2일 전 위원장한테 당초 보고했던 유권 해석 내용이 알고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조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이 보고했던 내용은 이해충돌이 된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권익위가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고, 심지어 그렇게 발표를 한 것도 전현희가 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근무시간 미준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 소린지를 보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전현희가 해야 되는 날 가운데 그게 이제 89일이었는데요. 무려 83일을 지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93.3%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하루도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전현희가 뭐라고 변명할 게 있겠습니까? 아니 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근 시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뭔 놈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지금 제대로 지킨 날이 6.7%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이 맞습니까? 이거 퍼센테이지가 6. 모르겠다. 이거 계산이 안 되네. 어쨌거나 뭐 그 정도 지금밖에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 가지고 야 윤석열 정부가 나를 지금 찍어내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알박기로 버티고 앉아 있었으니까 코미디도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근데 더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후에 지금 얘기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감사원이 전현희한테 6차례에 걸쳐가지고 소명을 요구했다라고 해요. 근데 전현희가 뭐라는 겁니까? 자료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단 한 번도 소명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는 얘기가 감사원이 주장하는 출근 시간은 간접 증거로 추정한 일반적인 추정 내용일 뿐이다. 주말도 없이 밤새도록 일했던 일 중독자처럼 일했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은폐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아니 뭐 좋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일 중독자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소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몇 시까지 감사원에 남아가지고 이렇게나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일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 아, 소명하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로에 지금 기회인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이 지금 5-6가지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상황인데 소명 자료를 딱 한 가지만으로 제대로 제출해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감사원이 나에 대해서 조작 은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논란을 또한 마찬가지로 뒤집어 엎을 만큼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에 대해서도 내가 야 이거 봐봐라 권익위 이렇게 감사원이 나에 대해서 조작 은폐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추미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작 은폐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언론 플레이까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뭐 감사원을 언론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근데 그걸 안 했겠습니까? 없으니까 지금 그냥 망상 속에서만 일을 열심히 했고 망상 속에서만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입증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인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 그 김연아법 같은 걸 어겼다라는 것인데 이건 또 뭔 소린지를 보니까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2020년도 11월 23일에 식사를 했는데 당시 1인당 식대가 얼마가 나왔대요? 34,000원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김연아법에 따라가 3만 원을 못 넘지 않습니까? 4천 원이 넘어버린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래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라는 것이 맞을 텐데 권익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 놀랍게도 이거에 대한 위반 신고가 접수가 되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전현희의 수행 비서가 다른 권익위 직원과 말을 맞춰가지고 식사 자리에 10명이 있었고 8인분을 10명이 나눠 먹었다고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허위 문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 이게 전현희가 됐거나 전현희 비서관이 됐거나 다 지금 막 그나물의 그 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니까 전현희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겠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김혜경 씨나 지금 막 전현희 수행비서는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뭐 전현희 지금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기자를 상대로 거짓말까지 뻔뻔하게 하고 심지어 지금 허위 문서까지 만들어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거 뭐 우리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현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출근을 똑바로 안 했다.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고 수행비서라고 하는 인간은 밥을 지금 과도하게 먹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허위 문서를 제출을 하고 있지 않나. 진짜 완전히 그나물의 그 밥인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한 거 보니까 그 수행비서에 대해 가지고 횡령과 관련된 이런 문제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이었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냐고요. 감사 지금 내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있었다라고 해도 길길이 날뛰면서 지금 막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만큼은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좀 접근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가 민주당과 협조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전현희 또한 마찬가지로 전현희답게 다뤄주시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